안녕하십니까. 사마사장만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뭐 10대, 2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자,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나의 10대, 20대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는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 어렸을 때나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나 별반 틀린 게 없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지내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10대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물론 어린 시절, 저희 때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지만, 유치원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한 1, 2, 3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특별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제가 공부 좀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엄마가 너는 왜 공부도 안 하고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땠나요? 네,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나요? 그렇게 대답을 하신 분이 있다라면 상당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생각이 깊은 그런 어린이였었죠. 하지만 대부분 저 또한 하려고 했던 공부를 책을 팽개칩니다. 공부 좀 하랬더니 잔소리, 엄마의 그 잔소리 팽개칩니다. 안 해. 이게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 좀 해라.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했으면 예,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책을 내팽개칠까요? 그게 바로 반항심을 키워주는 겁니다. 반항심.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아침에 우리가 얼마나 일어나기 힘들어해요. 저희 때는 학교를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는 한 8시 한 20분까지 학교를 갔었던 것 같고요. 중학교 때는 8시 한 10분 정도까지, 고등학교 때는 한 7시 반까지 가서 아침 보충 수업인가요? 이것까지 했는데 대부분이 학교에서 지냈죠. 근데 아침에 막 안 일어납니다. 막 힘들어요.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친구들하고 노는 일밖에 없는데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기 싫어요. 그럼 계속 막 깨우죠. 엄마가 지금 몇 시인지 아냐? 빨리 일어나라. 요것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사실상 만약에 방만하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한번 내둬보세요. 아이들을. 지각을 하든 학교에 지각을 하든 못 가든 가만 한번 시험사 한번 내둬보세요. 다 본인이 시간 맞춰서 일어납니다. 다만 늦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씻는 속도가 빨라요. 일찍 일어났을 경우에는 여유 있게 씻지만 늦게 일어나면 씻는 속도도 엄청 빠르고 밥 먹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밥도 막 한 1분 만에 뚝딱뚝딱 하고 학교를 갑니다. 지각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지각하는 친구들이 몇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이었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클래스가 9클래스나 있었어요. 보통 한 반에 60명에서 62명까지 있었는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지각하는 학생들 몇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죠. 본인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아침에 좀 잘 못 일어나고 해서 맨날 엄마가 문 두들기고 문 열고 들어와서 입을 걷어치우고 너 지금 몇 시인지 아냐?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야죠. 막 짜증냅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됩니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서 학교 지각하지 말라고 걱정이 돼서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도 나중에 이 부모처럼 살지 말고 좀 더 질 좋은 삶을 살아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물론 나중에 커서 30대 40대 돼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아, 그때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되길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30, 40 다 넘으면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요. 자기들도 부모가 되니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늦은 거. 왜 그러냐면은 10대에 맞는 정서가 있어요. 20대에 맞는 정서가 있고요. 네. 그거 부모의 잔소리에 의해서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잔소리에 의해서 아이들이 반항심이 커지는 겁니다. 반항심. 그냥 하려고 했던 것도 안 하게 되고 그냥 그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랑이라는 걸 모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부모가 맞춰야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10대 때 20대 때 어땠어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해 주시면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아유, 우리 엄마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내가 훌륭한 사람 되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는데 왜 여러분이 똑같은 그런 과정을 밟습니까? 자녀들한테. 네. 생각해 볼 문제예요. 물론 부모님 입장이 돼서 이제 막 40대 되고 30대 이상 되면은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이제 둘 때인데, 물론 이런 분도 있어요. 아, 내가 그때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놀기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뭐 비관적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부모의 마음은 나보다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돼 있고 뭐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 되는 인생, 더 잘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럼 사회적으로 훌륭한 거가 뭘까요? 뭐 교수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교수 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자기 분야에 얼마든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꼭 판검사만이. 그리고 제가 뭐 성공한 삶에 있어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빼고 싶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정치인이 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큰일 났죠. 하지만 훌륭하신 정치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렇지 훌륭하지 못한 정치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욕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네, 국회의원.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훌륭하게 컸다라는 그 잣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거는 각 분야별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정치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예를 들은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내가 그 당시,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지? 내가 중학교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지? 내가 고등학교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지? 내가 청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지? 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마음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상당히 기분 나쁘고 반항적으로 부모한테 대들었다라면은,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에 의해서, 그러면 생각해야죠. 나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만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방만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날 못 믿나? 아, 왜 나만 보면 자꾸 이런 잔소리를 하시지? 안 좋은 소리를 하시지? 그러다 보면은 자꾸 불만이 불만이 쌓이다 보면은 반항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입 꾹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는 자녀들 많죠. 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야, 우리 아이가 밖에서도 이렇게 말이 없니?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냥 제 혼자 떠들고 제 혼자 얘기하고 엄청 재밌어요. 이런 자녀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 가면은 반항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기하기가 싫어.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기 싫어. 얘기하면 맨 잔소리. 그 친구들은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성격이 엄청 좋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집에서는 별로 대화를 안 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있어요. 나는 이 벙어리하고 사나 봐. 우리 아들은 어떻게 말을 안 해. 뭐 이러신 적도 있어요. 저 학창 시절에. 아예 뭐 집에서는 입 꾹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밖에 나가면 그냥 다 제가 주도하고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막 놀고 막 이랬습니다. 그게 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나이 때는 그게 이제 반항심으로 바뀝니다. 그 잔소리가. 그래서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되고요. 좀 기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를.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한번 맡겨보세요. 맡겨보고 또 맡겨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좋은 얘기로 기회를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엄마 생각에는 네가 스스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씻는 것도 여유 있게 씻고 밥도 좀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을 좀 맛있게 천천히 잘 먹고 학교에 지각하지 않게 잘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세요. 야, 잔소리. 우리 뭐 잔소리를 갖다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잔솔 바가지. 네. 바가지는 아내가 남편한테만 하는 건지 알았더니 이게 자녀한테 하는 것도 바가지입니다. 잔솔 바가지. 예.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녀들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 학원을 빠졌어요. 예를 들어 학원 빠지면 학원에서 집으로 전화를 하죠. 뭐 옛날에 저희 때는 뭐 학원이라는 건 아예 없었고 뭐 주산학원 하나 있어서 무슨 격리학원. 네. 저도 이제 좀 다녔는데 뭐 학원을 빠졌다고 쳐요. 뭐 집에 뭐 전화도 웬만한 집에는 전화도 없었지만 집으로 전화할 일이 없죠.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학원을 안 오면 바로 전화를 합니다. 엄마한테 휴대폰으로 전화하죠. 누가 학원을 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막 걱정합니다. 요즘은 뭐 학생들 휴대폰 다 있으니까 또 전화도 해봐요. 전화 안 받죠? 전화 받으면 다행인데. 자, 그래서 이제 학원 마칠 때쯤 시간 맞춰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요때 엄마의 그 대응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형을. 자, 한 가지 유형은 뭐냐면 오자마자 너 학원 안 갔지? 도대체 뭐 한 거야? 어디서? 응? 뭐 하고 놀았어? 너 뭐 되려고 그래?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학원까지 빠져? 너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아빠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이런 잔소리를 하지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들진 않죠. 지가 학원을 안 갔으니까. 근데 거짓말을 합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 대부분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해요. 보니까 저도 경험을 좀 했는데 누구 뭐 개똥이가 학원을 안 다니는 개똥이가 있는데 오늘은 자기네 집에 가서 공부를 하자고 해서 걔네 집에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학원 안 다니는 친구 집에서.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면 핑계 댈 게 없잖아요. 사실은 뭐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고 왔는데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도 이제 미안한 거죠. 미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핑계를 댄다는 거는 미안한 마음을 일단 갖고 있는, 잘못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잘못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대듭니다. 그냥 안 갔어. 뭐 했어? 나 오락실 가서 오락했어. 왜 이래? 이러죠. 근데 이렇게 핑계를 대는 아이들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자, 요때 어떤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개똥이네 집에 가서 공부했다고? 알았어. 내가 개똥이 때 확인해 볼 거야. 전화해봐서 나 아니기만 해. 아주 죽는 줄 알아. 자, 이런 엄마 있습니다. 아, 이거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아이를 망치는 일이에요. 또 어떤 부모는 또 이러죠.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고 그걸 생각하는 그 부모는, 아 그래? 그럼 학원 안 다니는 개똥이네 집에 가서 공부를 했어? 아유 너 잘했다 야. 그래도 학원 안 다니는 친구한테 가서 네가 도움이 됐다니. 맛있는 것도 먹고 개똥이 엄마가 간식도 해주고, 그래 아 잘했구나. 잘했는데 그래도 너는 학원에 등록해 놓은 그런 아이니까 그래도 가능하면은 그 친구하고는 학교에서 좀 공부하고 학원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엄마 마음 알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얘기한 엄마, 그래? 내가 개똥에 대해 확인해 볼 거야. 응? 거짓말이면 너 죽어. 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진짜 엄마가 확인할까봐. 확인해서 들통나면은 아주 그냥 즉실나게 울어 터질까봐. 예, 아주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끙끙 앓아요.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근데 그 엄마는 사실은 알아보지는 않죠. 말로만 그런 거예요. 말로만. 알아보지도 않지만 너 거짓말 한 거 뻔해. 내가 알아볼 거야. 그럼 아이는 계속 걱정하고 밤을 새고 학교를 갑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얼마 지나서 또 이런 일이 또 있잖아요. 그럼 또 똑같은 경우 또 확인해 볼 거야. 너 죽는 줄 알아. 그럼 이게 몸에 배는 겁니다. 그게. 몸에 배면은 아이들이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가 되면은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거짓말이 몸에 배요. 그거는 그 엄마가 거짓말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실제로 아니면은 차라리 진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아니라는 거를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혼내키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알아보지도 않을 거면서 겁만 주는 거죠. 말로 겁만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 그냥 잠도 못 자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또 하나의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어주는 거죠. 거짓말인 거 뻔히 알지만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면은 이런 친구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믿어주세요. 몇 번 믿어. 큰 거 아니잖아요. 뭐 그 나이 때 오락실 가서 좀 놀 수 있지요. 한 달에 한두 번. 그래도 됩니다. 사실은. 믿어주다 보면 이 친구가 서서히 반성을 하게 됩니다. 느끼게 되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내 거짓말을 믿어주는구나. 아,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아이가 마음이 바뀌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느껴봤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되고 나서 그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결국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대화할 때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는 내 자녀의 나이대, 나를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10살이든 15살이든 2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군대를 갔다 제대한 나이든, 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든,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는 그 과정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 한마디 할 때, 아, 나는 어땠었지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지? 한 번쯤만 생각하면요,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부모의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 어렸을 적의 입장을 왜 생각을 안 하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인데.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는 대화의 기법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 나이 때 내가 어땠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걸 한번 더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든 일단은 믿어줘야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다 보면은 그 아이가 스스로 변화를 시킵니다. 자기 스스로. 계속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거짓말을 했든 뭐 솔직히 얘기했든 안 믿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 진짜 학원 안 가고 개똥이네 집에서 진짜 공부하건데 이 새끼 거짓말은 너희 한번 전화해볼까? 전화하지도 않으면서 안 믿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일단은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그 나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지를 잘 생각하면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 뭐 훌륭한 게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판검사 물론 훌륭합니다. 예.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진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 부모가 못다 이룬 그 꿈을 대신 이뤄주는 그런 도구도 아닙니다. 예. 다만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나중에 커서 적응을 잘하고 사회에 뭔가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뭔가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또 뭐 20분이 또 지났네요. 자, 여기 보면은 해바라기 꽃인데요. 뒤에 배경은 금강산이에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 꽃을 제가 살짝 갖다 놨는데, 해바라기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를 잘 믿지는 않지만, 뭐 좋은 일을 가져다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해바라기 보시면서 오늘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계속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우리 자녀들 잘 이해해주고 화목한 가정 꾸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19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막 확진자가 많이 나오죠. 예, 아직 코로나19 종식된 거 아니니까요. 일상생활에 꼭 마스크 쓰시고요.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